안녕하십니까. 꿈을 주는 과학 강사 김영철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화사한 봄날, 날씨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저의 강의를 듣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도 꼴찌였던 적이 있었지 라고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네. 저는 없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는 어떻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잘하셨을 것 박사님이죠.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1등만 했을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꼴찌로 시작했습니다. 진짜. 와우.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었고요. 현재는 생명공학 관련 바이오 벤처 회사에서 연구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꼴찌가 박사가 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네. 오늘 저의 얘기는 제가 꼴찌를 탈출하고 성공하게 된 얘기를 가지고 왜 꼴찌를 탈출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제가 저를 알아야 됐고, 그 다음에 꼴찌 탈출을 위한 방법을 어떻게 했는 얘기로 구성을 해서 저의 강의를 한 8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한 2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꾸준한 사람이 이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의 멘토이신 김효석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시작을 꼴찌인 48등이었습니다. 꼴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선생님을 만나 뵙고 온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놓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 영철아, 너 그 실력으로는 지방 3류에 전문대도 못 간댄다. 아빠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어렵게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그리고 생활전선에 나왔는데 아빠가 공부를 못한 것을 너희들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너희 공부하는 것을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간다면 재수는 안 된다. 그냥 직업전선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비록 꼴찌였지만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3 10개월 동안을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하신 꿈, 제가 그걸 이루어드리고 싶었고요. 그것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 꼴찌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리고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던 차에 누나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영철아, 국영수같이 단기일에 성적 올리기 힘든 과목 말고 네가 잘할 수 있는 암기 과목에 한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보자. 저는 그 말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암기 과목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갖는 강점을 살려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좀 느린 편이라서 습득을 하는 속도도 좀 느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택한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영수를 제외한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았고요. 특히 화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불과 5개월 만에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하면서 저는 꾸준한 학습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여러 번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써왔고요. 한 가지를 더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 확실한 컨닝 방법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바로 내 앞에 노트를 펼쳐놓고 노트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너무 식상한 답인가요? 하지만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건 바로 머릿속에서 노트를 펼쳐서 보는 방법입니다. 예, 결코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보실 때 처음 한 번을 보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10번, 그리고 20번, 30번, 40번, 50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보시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 바로 노트가 들어가게 된 걸 하고요. 그 뒤에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꾸준한 학습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저는 10년 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수님이 다니시던 연구소에 가게 돼서 그 연구원을 보고 제가 연구원을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요. 꾸준하게 달려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계셨던 그 연구소에 10년 후에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대학을 입학한 지 정확히 10년 후의 일이었고요. 저는 그 후에 다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다시 10년 후에 꿈을 갖습니다. 10년 후에 나 교수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 꿈이었고요. 저는 박사학위를 마친 이후에 바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제가 전공한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의 꿈을 저는 다시 조금이나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원한 꼴찌는 없습니다. 꼴찌에게도 꿈이 있고요.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아이가 꼴찌라고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 자신 또는 내 아이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꾸준히 조금씩 학습을 해서 하시면 누구든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이 말처럼 저는 믿습니다. 꾸준함은 비범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꾸준함을 가져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고요.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의 강의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강의를 들으신 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꾸준함 이외에 꼴찌를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의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해주신 거는 제가 꼴찌 탈출을 하는데 꾸준함 말고 또 다른 비결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꼴찌 탈출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는 바로 반복적인 학습인데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바로 제가 꼴찌 탈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가 지금도 계속 그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저는 느립니다. 하지만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꾸준함. 그리고 그 꾸준함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남들이 짧게 갈 수 있는 길도 저는 좀 길지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얻었습니다. 예, 혹시 질문하신 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 행복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저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